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이자 하반기의 본격적인 시작인 하루였습니다. 기세 좋게 상승세로 출발을 했던 우리 시장, 끝까지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될까 하고 기대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내려 꽂으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도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요. 시장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고 종목에 대한 이제 보는 눈도 함께 길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배트맨이시죠.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시고 말풍선 모양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 배트맨 1시간만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위원님께서 이 방송이 끝난 뒤에 1시간 동안 온라인에서 무료로 또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시청들 요즘 많이 하시죠?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됐는데요. 서울경제TV 더보기라는 채널로 들어오시면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이제 채널 들어오시면 이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이 방송이 끝난 뒤에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쪽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유튜브 채널 이쪽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가지고 너무 아쉽다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혹은 온라인에서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두 개의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 방법까지 안내드렸으면요.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 전에도 위원님께 오늘 시장 막판에 대체 왜 빠진 건가요? 하고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참 힘드시죠. 힘든 이유가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나타내는데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는 5G가 뭐 미국 인프라 투자한다 해서 아침에 시세를 확 주더니 그거 얼른 쫓아가서 잘라먹지 못하면 그 다음날에 또 꼬꾸라지기 시작했고요. 어제는 또 한한령이 해제된다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시세를 크게 줬는데 오늘 그 이상 또 다 반납을 시켜주고요. 오늘은 또 이제 소부장 쪽에서 모처럼 장비 세타가 시세를 줬는데 또 이어지지 못하고 이제 또 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서 통상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를 보고 쫓아가시면은 굉장히 크게 당할 수가 있는 시장이라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많이 쫓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반기 내내 시세를 주도했던 제약바이오세타가 이제 오늘부로 21선 아래로 하회를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빠진 게 오늘 지수 하락의 주 요인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제가 그저께 시황을 얘기하면서 20선을 종가로 마감된 게 3일 내에 회복되지 못하면 조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이 3일째입니다. 과연 내일 3일째에 21선을 회복할 힘이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좀 빠지고 있네요. 유럽 지수도 좀 빠지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팬데믹,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이게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도 악재로 반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악재로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없어진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정말 팬데믹이 안 잡히고 봉쇄가 이어지고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하반기 시장을 낙관적으로 봤던 최대 근거가 2, 4분기까지는 락다운에 대해서 지표가 엉망이더라도 3, 4분기부터는 이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지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주를 경로를 걷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맞추려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냥 대응을 하는데 현금이 항상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금이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성향에 따라서 지금 현금은 한 30% 수준을 갖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입하는 것도 항상 분할로 들어가야 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은 살짝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상반기 내에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 뭐 웬만한 기다림을 올라가던 그런 시장으로 대비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좌 관리를 좀 심혈을 기울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어떤 섹터에 탈락 그러면 가다 말고 하느라 좀 정신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조금 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위원님께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으면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위원님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한번 요새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는 참 어렵죠. 제약 바이오도 어려운데 반도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나마 짧은 시간 내에 반도체 공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공정 속에서 밸류체인에 있는 상장된 주요 기업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두시면은 다음에 종목을 볼 때 이 밸류체인은 그때 이제 박원재 의원이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었지라는 그런 기억만 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개괄적으로 반도체 8대 공정, 반도체는 8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상에서 어떤 기업들이 위치해서 역할을 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8대 공정이에요. 반도체는 8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8가지 공정이 이제 돌아서 반도체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웨이퍼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규소라는 모래에서 채취하는 물질을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를 만들거든요. 그 웨이퍼를 가지고 이제 산화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 포토 공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깎고 식각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착해서 이온을 막 주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금속 배선을 이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공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다음에 이제 EDS 공정이라는 게 테스트하는 거고 테스트가 끝난 반도체를 모아서 패키징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반도체의 제품이 나와서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 과정이 아마 한 1개월에서 1개월 반 사이클로 도는데 요 산화 공정부터 이제 그 증착 공정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웨이퍼 제조 공정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원판 주 재료예요. 요거의 물질은 이제 모래사장에서 규소라는 물질을 갖고 와서 인곳을 만듭니다. 단결정으로 단단하게 인곳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날카롭게 이제 켜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반도체의 원판이 될 텐데 이 원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산화 공정을 합니다. 산화 공정은 왜 하느냐 하면 그 웨이퍼는 그야말로 이제 부도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그냥 원판이죠. 실리콘 원판. 여기에다가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배선을 넣게 되면 간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연 기능이나 단락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산화 공정을 거칩니다. 산화 공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배선을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토 공정이라는 건데, 포토 공정은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요게 IC 칩이 하나하나 달리는 거거든요. 요게 하나하나가 다이라 해가지고 요게 하나하나가 IC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이 하나하나에 하나하나에 그 사진 찍듯이 찍는데, 그 원판을 포토마스크라 그래요. 요거를 포토마스크, 포토마스크라 그러고, 위에서 광원으로 느리 찍어서 사진 찍듯이 딱 찍어내리면 여기에 회로도가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말이 많은 포토마스크나 이제 이게 일본산 수입 대체품으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요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토마스크는 한 장당 한 10억 이렇게 후가하니까, 이게 이제 좀 오래 써야 되는데 자꾸 이물질이 끼고 먼지가 끼니까 요거를 먼지를 막기 위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FMM이라는 마스크를 또 이제 그 위에다가 겹쳐서 쓰게 되죠. 그래서 요새 FMM 마스크를 쓰는 게 요새 시장에서 이거 개발한다라면 굉장히 그 주가가 폭등하는 요인이 이런 요인이다. 지금 FMM 마스크만 해도 이게 한 1억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현실화되려면 한 3, 4천만 원대까지 단가가 떨어지면 이제 일반화 된다라는 건데, 이 위에 광원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브라아르곤이나 브라크립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굴전류를 놓기 위해서 물을 투과한다 해서 이제 이멀션, 브라아르곤, 이런 이제 광원을 쓰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포토 공정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회로도를 만들어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식각을 합니다. 회로도가 이제 웨이퍼상에 이렇게 이 회로도 하기 전에 감광액을 바르고 하는데, 그 감광액을 바른 게 요 위에 있는 거고요. 아까 산화 처리를 하니까 산화막이 있고 이 겹겹이 써 있는데, 이 회로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는 거죠. 깎아내는 과정을 식각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각 공정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공정이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증착 이온 주입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하려면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 원판상으로는 전기적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증착하고 여기에 이온을 주입합니다. 불순물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퍼 표면상에 착상을 시켜서 전기 신호를 잘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증착 이온 공정이다. 그래서 증착 이온 공정에 여러 가지 화학적 증착 기법, 플라즈마 증착 기법, 그 다음에 원자 증착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거에 따라서 장비 업체가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방막 공정을 통해서 얇은 막을 이제 형성시키는 거죠. 방막을 형성시켜서 결국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낸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퍼가 있고 산화막이 있고, 여기 임플란트로 쏙 들어가죠. 그 위에 이제 방막을 씌움으로 해서 이제 배선이 들어갈 통로를 이제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에다가 금속 배선을 넣습니다. 그래서 금속 배선까지 넣음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전기 신호를 통할 수 있는 그 IC 칩이 이제 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갈 때는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전기 신호가 끊어지면은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반도체입니다. 완전히 통하면 전도체고, 완전히 전기가 안 통하는 건 부도체라는데, 반도체라는 것은 전기적 신호를 줄 때는 전기가 통하고, 전기적 신호를 주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EDS 테스트 공정이라 하는데, 일렉트리컬 다이솔팅이라 해가지고 전기를 한번 이제 투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로서 기능을 작동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EDS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버닝 테스트가 있고 최종 테스트가 있는데 그 각각의 테스트 장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EDS 테스트 공정을 통칭해서 테스트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전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개별 칩들이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 요거를 이제 수율이라고 하죠. 수율.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면은 이 라인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굉장히 자본 투자를 많이 해서 국내 업체를 따라잡겠다고 이제 대단히 자본을 투입하는데 중국 공정에서는 라인당 돌리면 이 수율이 안 나옵니다. 수율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원판을 투입해도 웨이퍼 한 장당 그저 수율이 한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수율이 한 15%대 나오면 그냥 원판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산업을 키위해서 계속 돈만 들어가는 상태가 중국이 지금 반도체 공정에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마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몰딩을 합니다. 몰딩을 해서 패키징을 하죠. 그래서 패키징이 끝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뒤에다가 마킹을 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또는 삼성 무슨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반도체가 이제 완성이 돼서 칩 형태로 이제 나와서 이제 기판 위에 얹어져서 여러 가지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PC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서버 쪽에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8가지 공정이 이제 반도체의 8대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 상장 기업 중에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전공정의 어느 공정 속에서 이 업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장 기업 중에 어떤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을 뒤돌아 보시면은 아까 모래에서 이제 규소를 뽑아내서 인곳을 만들다 그랬죠. 그래서 인곳을 이렇게 쭉 절단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웨이퍼 원판이 나오죠. 요 웨이퍼가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실리콘으로 이제 또는 이제 쿼츠 그릇이라 그러는데 실리콘과 쿼츠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SK솔믹스나 TCK, 원익쿼츠 다 이제 실리콘으로 하는 거죠. 실리콘 원판을 제작하는 건 SK실트론 비상장인데 여기서 하고 있고 대부분은 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리콘 쿼츠에 관련된 기업은 이런 건데 TCK 같은 경우는 이제 SiC 링이라고 식각 공정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화공정이 있다 그랬죠. 이 산화공정 속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산화막을 형성돼서 절연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AP 시스템이나 테라세미콤이 산화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토 공정을 하기 전에 감광액을 발라야 된다 그랬죠. 이 감광액이 뭐냐면 현상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 찍을 때 이제 현상을 하게 되면 현상액을 발라놔야 이제 사진 찍고 그게 이제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에 그 감광액이 요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입니다. 포토리시스트. 요게 포토리시스트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수입 규제를 해가지고 애를 먹는다. 요거 없으면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수입 대체로 개발하면서 잘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동진세미캠인데 요새 동진세미캠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죠. 자, 이게 공정 속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보다 이해가 좀 빠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밸류체인 단의 공정단을 같이 묶어놓고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장 기업인 세메스, 삼성에서는 세메스에서 이제 모든 거를 부품, 삼성 부품의 총괄이 세메스라는 기업에서 합니다. 여기서 웬만한 거 연구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협력해서 동진세미캠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요새는 EUV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EUV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광원을 기존의 미세화 공정을 할 때 7나노까지는 그냥 미세화 공정 속에서 광원을 그냥 UV 광원으로 썼어요. 울트라 바이올릿이라 해가지고 아주 극대화된 광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익스트림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 해가지고 그 미세 파장. 그러니까 파장을 굉장히 짧게 하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패터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전율, 빛이 파장이 짧다 보니까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UV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감도나 순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니츠 화학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이걸 우리가 너희한테 안 주면 너희가 반도체 공정을 못 돌릴 거야 했던 건데 지금 동진 세미캠이 수입 대체를 했다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수입 대체하는 기업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공정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요새 상장사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SNS텍이나 FST 같은 게 이 펠리클이나 포토마스크 뭐 이런 거를 하고 펠리클 이런 걸 한다 해서 요새 뭐 주가가 한 서너 배씩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의 흐름을 봐야 종목이 보인다. 그 다음 공정이 이제 식각 공정인데 깎는다는 거죠. 식각 공정은 뭐 그 국내에도 원익 IPS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글로벌리로는 이제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이런 데 이제 미국 기업이나 일본계 기업이 이것도 잡고 있는데 이쪽 기업의 시가총액은 한 4, 50조씩 됩니다. 이익은 연간 2, 3조씩 나오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소부장 쪽에서는 세계 속에 나가면은 굉장히 그 걸음마 수준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기회를 잡고 하는 게 이제 현상액을 하는 식각액 하는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DNF 현상액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요거는 다 이제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쿼츠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 웨어들을 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요 감광액을 씻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애쉬라해서 이걸 PSK라는 기업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착 공정으로 들어가는데 증착은 이온을 막 주입시킨다 그랬죠. 전기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착하는 방식이 이제 저압 화학 증착법 그걸 LPCVD라고 플라즈마 증착법이 이제 PECVD라고 요거는 이제 뭐 그 원자로 이제 들어가는 증착법. 그러니까 그 기기가 다 틀린데 원익 IPS는 다 합니다. 근데 저압 증착법으로는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하고 플라즈마법으로는 테스라는 데가 하더라.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마까지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열 처리를 끝내서 요거 연마라는 것도 요새 공정상 계속 소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마도 들어가는데 요새 CMP 연마제나 슬러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걸 고르게 펴줘야 된다. 이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 KC텍이라는 기업이 요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식각 증착까지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FST라는 기업이 이제 포토마스크 이거를 하고요. 솔브레인은 뭐 에천트 뭐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열 처리하는 거, 뭐 검사 장비, 유니셈 같은 경우도 테스트기, 이송 장비,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디스펜서, 그러니까 그 접착제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접합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건식 습식 장구인 에로티 백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정 속에서 나타나는 밸류체인 단의 기업들이다. 다 들어보신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1년 동안 이 안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 시세를 주는 기업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천천히 보면은 다 투자할 만한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공정이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후공정을 들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 후공정이에요. 후공정은 이제 그 전기적 신호까지 배선까지 다 끝냈어요. 끝내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이게 웨이퍼라는 칩 안에 이게 웨이퍼라는 칩 안에 이제 다이라를 해가지고 그 반도체 칩이 여러 장이 이제 그 웨이퍼 안에 30인치 웨이퍼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절단해야 되는데 이 절단하는 거를 한미 반도체가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절단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뒷 문양에다가 마킹까지 하죠.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이고 테스트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EDS 테스트가 있고 버닝 테스트가 있고 뭐 이런데 그 안에서 이제 프로브 테스트를 하는 게 요새 테스트 장부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후공정이 이제 과정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들을 보시면 TSE나 제가 이제 추천도 했었던데 TSE 뭐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노공업이나 ISC나 뭐 TSC 뭐 이런 것들이 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 장비를 거쳐야만 거기서 불량품을 이렇게 걸러내서 불량품은 빼고 성능 테스트한 것만 뽑아내서 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그 트레이에 이런 트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웨이퍼 원판을 여기다 넣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버닝 테스트도 하는데 버닝 테스트 하는 게 마이크로 콘텐서나 오키스 전자가 한다. 그 다음에 최종 테스트 하는 게 이제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테크윙이 많이 하죠. 테크윙도 시세가 아주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미래산업이라는 데도 하는데 요새 뭐 테크윙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테크윙도 하반기 갈수록 아마 물량이 늘어나서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마킹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 뒤에다가 이제 몰딩을 하고 뒤에다가 상호 새겨 넣는 거. 그거를 한미 반도체나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데 오늘 이오 테크닉스도 상당히 탄력이 좋았죠. 그런 게 나타나는 거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 해가지고 기판 위에 올려놓는 거를 이제 PCB 업체라 그러는데 이게 심텍과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게 PCB 업체로서 반도체를 기판 위에 올려놓는 기능을 하는 이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재료로서 뭐 여러 가지 옛날에는 MK전자가 이제 기판 위에서 반도체를 본딩 와이어라고 금실로 이렇게 묶었는데 리드 플레임을 뽑아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건 거의 뭐 구식이고 요새는 이제 숄더볼이라 해가지고 이제 원판에다가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패키징을 판 대 판으로 하거나 웨이퍼 대 웨이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WLPLP죠. WLPLP 뭐 이런 것으로 패키징이 점점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 있고 주변 장치로는 패키징 하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은 또 거기서 이제 소재 이런 거를 넣는 거고. 그래서 요새 인텍플럭스라는 기업이 또 이게 3D 검사 장비를 하는데 이게 점점 그 후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검사 장비가 옛날 2D 검사 장비로는 수율이 잘 안 나와서 3D 검사 장비를 하는 걸 개발한 게 인텍플러스인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인텍플러스. 그래서 요새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거의 퀀텀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텍플렉스라는 기업도 뒤져보시면 주가 차트가 엄청나게 솟아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정, 후공정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다 돌려드렸는데 이 하나하나 기업 제가 이제 이 배트맨 시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공정 속에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자.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마치면서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반도체 8공정과 이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전 공정을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두리뭉술하게 지금까지 묶였던 종목들이 과정 속에서 좀 자세하게 보이는 그런 명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 하면 박원재, 박원재 하면 반도체라는 말처럼 위원님께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종목이 왜 이 과정에 연관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종목 이야기들 다 나눠볼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방송이 끝난 뒤에 위원님께서 무료로 온라인에서 방송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를 구독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을 하시고 이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이 방송 끝나고 1시간 정도 더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의까지 만나봤으면 위원님께 오늘 시장에 대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앞에서 한 줄 정리 잘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여쭤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일단 저희 위원님께서 오늘 집중한 업종과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기세 좋게 출발했잖아요. 맞아요. 네, 장 후반에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많은 분들 걱정이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강의 내용이 반도체였으니까 네. 오늘 업종도 좀 반도체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예상해 보건데 아닌가요? 그렇죠. 맞나요? 네, 반도체 업종을 하나 갖고 왔고요. 네.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제 증착 식각 장비. 네. 증착 식각 장비 중에서 이제 ICD라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좀 들어봤던 종목이긴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맞네요.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식각 장비 이렇게 어려워요.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장비주가 굉장히 그동안에 소재주는 많이 올랐었는데 소부장 중에 소재. 네, 소재는 SK 머티리얼즈나 이제 솔브레인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장비주는 사실 이쪽만큼 못 나왔었어요. 최근에 가장 시세가 탄력이 좋았던 게 소재 중에서 그 동진세미캠이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네. 시세 부출이 빡 했던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 국산화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이제 포토리시스트를 완전히 국산화를 실험 가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뭐 EUV 공정을 못해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해놨는데 사실 장비 업체는 그동안에 갈만한데 계속 눌렸어요. 원익 IPS가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탄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유진테크가 굉장히 탄력이 좋았죠. 그렇죠. 유진테크는 제가 이제 이 시간에서 추천도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공약주로도 드렸었죠. 굉장히 이제 탄력이 좋았고 테스트도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테스트도 그냥 홍보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ICD라는 업체를 갖고 온 게 ICD라는 기업은 이제 식각 증착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해외에 보면은 이 식각 증착 장비를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리는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일본의 이제 그 도쿄 일렉트론이나 이제 미국의 램 리서치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금방 갖고 올 수는 없는데 이 ICD는 이거를 꾸준히 개발을 해서 이 증착 장비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없고 업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업체하고 계속 계속 공정을 만들면서 실험을 해야 돼요. 테스트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새로운 기업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라인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재 국산화 예전부터 일본에서 벗어나서 소재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게 못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아니요. 그 라인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돌려야 되니까. 네. 네. 이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뭘 하려면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일부에 멈춰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또 일본이 굉장히 싸고 좋게 공급을 하니까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야, 우리 이제 너희들 우리가 수출 안 하면 애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 보자고 딱 던지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본을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달려가서 보니까 상황이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고 기업들이 수출하고자 해도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작년 8월 달에 임직원들 다 모아놓고 엔지니어들 모아놓고 야 모든 걸 다 덮고 국산화 대체품을 만들어라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3개월 동안 온 집중을 다해서 이제 소재 국산화, 불화수소, 뭐 이런 포토리시스트,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폴리이미드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한 3개월 후부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진짜 국산화가 될까? 저게 될까? 네. 그게 될 거면 진작 했지. 30년을 못한 걸 지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 거다.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밤에 일부 라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라인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산 장비나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의 소부장이라서 이 소부장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반도체 특히 장비 업체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크니컬로 장비라는 거는 한번 사이클이 들어와서 이제 팹을 지을 때 한 번에 다 들어가고 그게 공정이 끝나면 수주가 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주 받을 때는 주가가 탄력이 좋아서 쭉 올라가는데 수주가 끊어져서 다음 팹 지을 때까지 공간이 한 2, 3년 걸리면 주가가 그래서 뭐 5배 올라갔다가 5분의 1 토막 났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환경이 바뀌어서 성장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수입 대체를 하고 또 삼성전자는 그동안 안 하던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기존에 없던 팹이 늘어나죠. 이번에 시안 공장 이후에 평택에서도 P2, P3 계속 공장 증설 발표를 하는데 3개월 동안의 반도체 증설을 30조 투자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삼성 투자 역사에서도 기록적인 일이고 그래서 상당 기간 제가 계속 반도체 쪽을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 기간 이 사이클이 좀 지속될 확률이 많고 향후 1년 내에는 쉽게 꺾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ICD라는 기업을 보면 이제 반도체 증착, 식각 뭐 이런 거를 하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작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 해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합니다. 네. 작년에 1,200억 매출에 140억 이익이 예측됐던 기업인데 올해 3,500억 매출에 600억 이익이 되고요.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진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수준이면 좀 저렴한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이건 OLED 쪽 들어가는 건데 OLED는 이제 삼성이 LCD를 다 포기하고 이제 OLED 전념을 하는데 그 LCD는 중국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또 OLED 공정이 들어가가지고 ICD의 강점은 거래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도 거래처를 잡고 있고 중국의 BOE나 CSOT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거래선이 다 깔려 있어서 또 수주 잔고가 이왕에 올 연말까지 아마 한 3,500억 정도 수주 잔고가 이미 잡혀 있고 올 하반기에 이제 OLED 증설 라인 계획을 보면은 내년까지 물량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ICD라는 기업을 이제 소개차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오늘 이제 장비주가 갔다가 좀 꼴이 달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살짝 탄력이 떨어지는데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3, 4분기로 아마 이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총 추정치로 보면 크게 변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가격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직전 고점이 17,000원 수준인데 17,000원 타겟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부장 섹터에서 ICD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의 업종과 종목에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이 바로 ICD입니다. 위원님께서 목표가 17,000원 잡고 대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그럼 손절가는 따로 없어도 될까요? 손절가는 이런 종목을 손절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항상 그렇습니다. 1차에 들어가면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비중 10% 정도를 들어가라 그래요. 10% 정도. 예, 그리고 이 가격에서 한 20% 이상 빠지면 그 물 타는 가격은 항상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가까운 거리에서 잡으면 물 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이 뭐 20% 이상 빠질지 모르겠지만 빠진다면 거기서 물을 타야죠. 손절이 그렇죠. 아니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떨어질 때 팔까 어쩔까 고민을 하는 거지 기업을 안다면 이 13,000원에서 산 기업을 10,000원 갔는데 못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기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러면 시장 의적인 요인에서 폭락을 한다면 그건 추가 물타는 찬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IC에 대해서 손절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은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종목까지 알아봤으면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장이 계속해서 퐁당퐁당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정신없으실 텐데요. 종목을 보는 눈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 알아보는 시간이죠. 박원재 위원님, 베스트 공략주가 제일 궁금한데 그렇다면 뭐 내일 시장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종목 봐야 되나요? 뭐 여전히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내내 그 지배하는 거는 여전히 언택트일 거예요. 언택트. 왜냐하면 팬데믹이 가라앉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활동이 위축이 된다면 그 추정치가 잘 나올 섹터는 그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NC소프트 이런 류의 기업,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대표 주제인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그냥 뭐 이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 철학을 대변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제가 처음으로 제약바이오주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오스코텍을 갖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요? 네.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약바이오는 너무 힘들어서 이 기업을 내가 밸류나 파이프라인 같이 평가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셨죠.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제가 파이프라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제약바이오는 이런 기준을 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거래 계약이 있는 기업으로서 임상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애널 중에서 나름대로 권위 있는 애널이 커버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라면 내가 공부한 거에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겠다. 그 대신 항상 제약바이오는 비중을 항상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말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들어가는 가격이 오늘 같은 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빠질 때. 장이 빠질 때? 예. 왜 항상 그 제약바이오를 오를 때 쫓아가니까 물리잖아요. 오스코텍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기업인데 사실은 올라가는 동안 구경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빠져서 33,000원 가던 주가가 오늘 24,000원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꽤 떨어진 거죠. 이 기업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네.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거죠, 뭐. 비중 한 5% 수준. 5% 정도. 그래서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5%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오스코텍은 그렇게 허름한 제약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략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게 올라갈 땐 또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만큼 탄력 좋게 올라가는 섹터가 없거든요. 네. 근데 투자하는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떨어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올라갈 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고점에서 네, 안 그래서 되니까. 이 기업은 다음에 또 파이프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오스코텍은 이제 하나대투증권의 선민정 애널리스트가 이제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선 권위 있는 애널인데 2월 달에 이제 오스코텍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쓴 리포트가 있습니다.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 그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요 파이프라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한양행한테 수출했는데 이게 얀센에 수출한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리보세나빅이라고 비소세포 폐암 이거에 대한 이제 치료제인데 지금 국내에는 임상 3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사실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스몰 셀이에요. 비소가. 네. 스몰 셀 이제 런스 캔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폐에 작지 않은 종양이 있다. 근데 이게 뭐 번역해서 쓰니까 비소세포 폐암 뭐 이러니까 좀 말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완화시키는 게 요 리보세나빅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얀센에서 이제 얀센 스스로가 차세대 10대 품목으로 끼워놓은 것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 이전 수출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1조 4천억의 이제 러닝 게이트를 받아서 공시에도 나옵니다만 5월 며칠 날 이제 70일 이내에 계약금을 받기로 돼 있다. 공시도 나와 있고요. 요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YBK라는 저해제가 있는데 요거는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쪽에 이제 처방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요 기업의 가치를 이제 선민정 애널이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YBK 그 저해제가 이제 임상 이상이 지금 진행이 돼서 이게 임상 이상이 마치면 현재로는 한 3천억인데 마치면 한 7,500억이 되니까 요거 리보세나빅하고 합산해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 본다. 뭐 이게 이제 2월 달에 쓴 레포트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떨어지니까 7천억이에요. 먼저 올라갈 때 이제 1조 가까이 붙었었는데 그래서 1조 수준이 적정해 보여요. 네. 이게 연말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는데 아마 이게 연말까지 계속 이 가격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중간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또 나오고 리포트가 나오고 가을에 또 암화폐에서 연구 발표를 하고 그러면 아마 9월 달에는 이게 다시 그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은 그렇게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 3만 원 가져가면 적절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서 위원님께서 오스코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가에서 공략이 가능하고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스코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요.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으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AS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주셨던 게 바로 원익 QNC였어요. 네. 사실 오늘 강의 내용과 딱 맞는 그렇죠. 이제 종목이긴 한데 네. 원익 QNC 짧게 이제 간략하게 좀 리뷰 부탁드릴게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웨어를 하는 거니까 이제 웨이퍼를 이송할 때 이제 그 그릇에 담는 거, 네. 그걸 푸비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는 용기, 그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는 작년에 이제 미국의 원료 업체인 모멘티브를 인수했는데 그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질이 변한 건 없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에 손절가 12,000원 대응 유효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QNC 이제 매매 전략 유효하다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알찬 강의해 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이 방송이 끝난 뒤에 1시간 정도 무료 온라인으로 이제 또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이제 들어오시면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눈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방송까지 모두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